우리는 왜 변화에 실패하는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변화를 위해 숙고 끝에 하나의 결정을 내린 다음 우리는 이 즉시 실천에 옮기는 대신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며 조언을 얻는다. 내가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 결정이 정말 최선인가? 친구, 직장 동료, 상사, 선배, 멘토를 찾아다니며 그들의 조언에 따라 결정을 쉽게 번복한다. 변화를 원할 때는 냉정하게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이 상태에 계속 머물고 싶은가? 아니면 성장과 긍정적인 변화를 진심으로 원하는가? 멀리서 바라보는 풍경 감상자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풍경을 변화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린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위너들은 말한다. 승리와 패배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루한 삶을 살 것이냐, 지루한 삶을 참지 않을 것이냐다. 먹고 사는데 급급한 사람은 먹고 살 만한 삶을 산다. 성공하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삶을 산다. 그것뿐이다. 성장은 유전자 코드의 핵심이다. 살아있다의 정의는 무엇인가? 바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한다. 바닷속 산호를 떠올려 보라. 산호가 성장과 변화를 멈추면 죽어있는 돌일 뿐이다. 따라서 성장은 생명의 원칙이다.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커지는 단순한 물리적 성장이 전부가 아니다. 목표를 향한 성장, 즉 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진화는 생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한 성장이다. 내가 지금껏 만난 위너들은 모두 아이들처럼 뜨겁게 배우는 사람들이었다. 위너들은 말한다. 배움과 성장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인생을 수정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위기 경영의 대가인 에드워즈 레밍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탁월함이란 매우 높고 특별한 수준에 이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동감에 넘치는 다이내믹한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탁월함이라고 부른다. 위너들은 말한다. 마약, 술, 담배, 도박에서 얻는 쾌락보다 100배는 더 짜릿한 희열을 꾸준히 배우고 성장할 때 얻을 수 있다. 다만 그 희열을 경험해본 사람이 아직까지 많지 않을 뿐이다. 이는 행복과 성공을 얻는 사람이 언제나 소수인 이유 또한 명쾌하게 설명해준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이 배움과 성장을 포기하는 것일까? 첫째, 자신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체념 때문이다. 열심히 해도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그동안의 노력을 시간 낭비로 폄하시킨다. 하지만 영국 가수 데이비드 보위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날, 그날부터 당신은 항상 같은 노래만 부르기 시작한다. 둘째, 배움과 성장이 없어도 삶에 전혀 회롭지 않은 느낌을 갖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아서, 회사 일이 바빠서, 학력이 짧아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정형화된 행동 패턴에 고착시킨다. 위너들은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중독은 낮은 수준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마땅히 누려야 할 수준보다 한참 낮은 수준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큰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우리는 어떤 변화를 원할 때 무심코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변해야 한다.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린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위너들은 그릇이 작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유리한 상황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 유리한 상황이 오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대세 상승장의 흐름이 오면 엄청난 인파가 주식시장으로 몰려든다. 이때 돈을 버는 사람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시장에 들어온 사람이다. 나에게 유리한 상황은 타인에게도 유리한 상황이다.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 경시한다. 상황의 변화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상황의 유불리에 매달리지 말고 먼저 당신 자신이 변해야 한다. 내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 이것이 성장 시스템의 핵심이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차곡차곡 바뀌어 나간다. 나 자신의 변화 위에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때 비로소 인생은 그 하부 구조가 튼튼해진다. 위너들은 말한다. 실력을 쌓는다는 것은 그 맨 밑바닥에 나의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하다. 나의 변화 없이 쌓아 올린 것들은 사상 누각이 되고 만다. 위험하고 언제든 무너져 내린다. 명심하라. 실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더 큰 경기에 나설 수 있다. 많은 제자들이 따르는 현자가 있었다. 제자들은 스승이 어떻게 항상 평온하고 차분한 태도로 그토록 많은 일을 하는지 몹시 궁금했다. 현자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멈춰 있을 때는 그냥 서 있다. 걸을 때는 그냥 걷는다. 뛰어갈 때는 그냥 뛴다. 제자들이 다시 물었다. 그건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승님보다 훨씬 쉽고 적은 양의 일을 하는데도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일까요? 현자가 대답했다. 너희의 마음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멈춰 서 있을 때도 마음은 이미 걷고 있을 것이다. 걸을 때도 마음은 이미 뛰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뛰어갈 때도 마음은 이미 목표에 다다라 있을 것이다.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스트레스는 외적 상황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외적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의해 생성된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대하는 방식 때문이다. 두 명의 승려가 함께 유랑을 하다가 아름다운 여인과 마주쳤다. 여인은 물살이 거센 강을 건너지 못하고 서 있었다. 둘 중 한 승려가 선뜻 나서서 여인을 어깨에 태워 강을 건너게 해주었다. 한참을 걷다가 여인을 도와준 승려에게 다른 승려가 이렇게 비난했다. 우리는 여인을 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자네는 어찌 여인을 어깨 위에 태울 수가 있는가? 여인을 도와준 승려가 대답했다. 나는 그 여인을 이미 1시간 전에 강가에 내려놓았네. 그런데 보아하니 자네는 그 여인을 아직까지 품고 다니는 것 같군. 이 이야기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좋은 가르침을 선물한다. 실력은 기본 엔진이다. 태도는 그 엔진을 돌리는 힘이다. 프로의 세계에서는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가 최고의 몸값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최고의 기량과 함께 좋은 태도를 가진 선수가 더 오랫동안 더 높은 몸값을 받는다. 기량만을 가진 선수는 은퇴 후 곧장 사라지지만 기량과 태도를 갖춘 선수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승승장구한다. 좋은 태도는 영원히 남는다. 좋은 태도는 좋은 속도를 만든다. 그리고 좋은 태도는 영원히 남는다. 처음에 좋은 태도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면 그 각인 효과가 웬만해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설령 종종 좋지 않은 태도를 나타내는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가 훨씬 너그럽게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태도를 사람들의 마음에 경쟁자들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심어놓는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언제나 눈에 띄는 자리에 있는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발탁될 것이다. 구석진 자리를 좋아하고 상사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자리를 선호하고 타인에게 마음을 열기보다는 자신과의 대화를 즐기는 사람은 발탁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명심하라. 성공의 8알은 태도다.